소년단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씩씩하고 름름한 소년단원들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오늘은 조선 소년 여웅들의 첫 세대인 항일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들 중에서 모군식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모군식 소년의 위훈도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고 이처럼 높이 평가해 주신 아동단원 모군식 소년. 문식 소년은 어릴 때부터 일제놈들과 지주놈의 갖은 천과 멸시를 받으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문식 소년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을 끝없이 미워했고 원수놈들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없이 나섰습니다. 외놈들과 끝까지 용감하게 싸울 결심을 굳게 다지면서 아동단원이 된 운식 소년은 어느 날 조직으로부터 연락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운식 소년은 나무꾼 아이 차림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허리에는 자그마한 도끼와 바오레기를 차고 지게를 지고 이 손에는 검정 보자기로 싼 점심 밥그릇을 하나 들었습니다. 연락 임무를 무조건 훌륭히 수행하리라 굳게 마음다진 운식 소년은 외놈들의 보초소들을 감쪽같이 속여가며 부지런히 길을 걸어 어느 한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운식 소년은 잠시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중에서부터는 유교 근거지로 가는 비밀 통로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외놈들은 유교 근거지를 토벌하려다가 번마다 무리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유교 근거지로 가는 비밀 통로를 알아내려고 사방에서 핑이 돼서 날뛰었습니다. 그래 운식 소년이 나무를 타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가만히 귀를 감고고 소리를 들어보는데 멀지 않은 숲속에서 산새 몇 마리가 푸투툭 날아오르고 딱딱 이렇게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식 소년은 나무숲에 몸을 감추고 소리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울창한 숲속에서 사냥총을 맨 한 사람이 사방을 불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웬 사람일까? 사냥꾼일까? 혹시 외놈의 풍물하면? 잠시 생각을 굴리던 운식 소년은 태연하게 도끼를 들고 일어서서 비밀 통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찍어놓은 나무를 묶어가지고 큰 길로 나섰습니다. 이 큰 길에 나선 운식 소년은 집신을 털어씻는 척하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냥총을 맨 그 사람이 방금 나무단을 매던 곳까지 따라와서 자기가 가는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외놈 당보다. 이렇게 생각한 운식 소년은 큰 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어느 한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 집은 외놈들의 토벌에 몽땅 불타 없어지고 주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식 소년은 여기서 틈으로물 족쳐버릴 생각으로 마당을 둘러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때 운식 소년의 뒤를 몰래 따라온 틈무놈이 마당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아하, 가만, 너 어디서 사는 앤데 이 집에 왔니? 왜 그래요? 난 사냥을 나왔는데 네가 이 주인에 살면 길을 좀 물어보자고 그런다. 그놈은
유연한 척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놈이 담배를 꺼내는 순간 허리에 찬 까만 권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놈이 피우는 담배를 보니 터벌대 놈들이 피우는 외놈 담배였습니다. 운식소녀는 특무놈을 무조건 족쳐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활한 특무놈을 어떻게 적쳐버렸습니까? 예, 마침내 묘한 수를 생각해낸 운식소녀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 가서 밥보자기를 우정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래서 특무놈은 운식소년이 도망가려는 줄 알고 우물에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그 보자기에 싼 게 뭐야? 왜 그래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굴 만나면 암호를 물어보고 주라고 했어요. 암호를? 누가 어떤 사람한테 주라고 하냐? 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혼살 내겠다고 했어요. 꼭 암호를 대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했는데요, 뭐.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야, 이놈아, 좋게 말할 때 그 보자기를 내놔. 당장 죽여버리기 전에. 특무놈은 드디어 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사냥총을 벗어들었습니다. 운식소녀는 우정울상을 해가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야, 그럼 얼른 보고 달라요. 운식소녀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우물 이쪽에서 밥보자기를 건너편에 있는 그놈에게 쥐어주는 척하다가 놈의 손이 채 와닿기 전에 손에서 떨구었습니다. 밥보자기는 우물 속에 떨어졌습니다. 운식소녀는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놈에게 빨리 꺼내달라고 발을 구르며 떼질했습니다. 특무놈은 이야, 요거 다 잡던 새를 놓치듯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물 안에 머리를 쑥 들이밀고 정신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운식소녀는 재빨리 허리에 찼던 도끼를 뽑아 그놈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특무놈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특무놈을 통쾌하게 족친 운식소녀는 비밀 통로를 따라 유교권 거지에 무사히 도착했고 연락이 모두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운식소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우면서도 이런 아둔단원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도 조직과 혁명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동단원이었기에 운식소녀는 원수놈들 앞에서 우리의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1934년에 있은 일입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운식소녀는 또다시 빌통신을 전달할 때 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운식소녀는 통신 쪽지를 집신 짬에 끼워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따라 별슬의 눈도 많이 오고 날씨는 몹시도 추웠습니다. 운식소년이 뒷병길에 들어서서 산구비를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속을 돌아치던 외놈들이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무턱대고 운식소년을 경비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아동단원이지? 아니요. 거짓말 마라. 너 유격대에 통신연락가 됐지? 아니요. 놈의 새끼. 아니요 하면 속을 줄 알아? 놈들은 그의 온몸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단서도 잡아내지 못한 놈들은 나중에는 그의 옷을 벗겨 혼술보다 갈피갈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 놈들은 운식소년에게 무턱 비밀을 대라고 악을 쓰면서 그의 온몸을 발로 착 짓밟으면서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이놈의 새끼,
하지만 운식소년의 피 흐르는 입에서는 모른다는 한마디 대답만 흘러나왔습니다. 운식소년을 더 악착하게 내리치던 놈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운식소년의 발에 눈길을 돌리더니 덥석 왼쪽 발에서 집신을 벗겼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운식소년은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옆에 있는 놈을 힘껏 밀쳐버리고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두 아궁의 오른쪽 발을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오른쪽 집신에 비밀 쪽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눈치챈 놈들은 아궁에서 운식소년의 발을 끌어내려고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운식소년의 몸은 외놈들의 구두발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에 들이민 다리는 살이 이글거리는 장작불에 점점 타들어가 그 아픔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운식소년은 무지막지한 문매를 맞으면서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궁 앞에 있는 부엌돌을 힘껏 걸어안고 불 속에서 발을 뽑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통신조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놈들에게 혁명의 비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놈들이 미친 개처럼 발악했지만 운식소년의 발을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놈들이 운식소년을 끌어냈을 때는 통신쪽지가 있는 집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지가랭이도 다 타버리고 운식소년의 다리는 살점이 익어 떨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놈들은 어떻게 해서나 비밀을 알아내려고 정신을 잃은 운식소년을 병원에 끌고 가서는 그의 가슴에 주사침 까면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운식소년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비밀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나오려는 운식소년의 굳은 각오와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운식소년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네 놈들이 날 죽여도 혁명의 비밀은 뺏지 못한다.